드디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미국 대표팀 타선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는 소식입니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브라이스 하퍼가 대회 참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실 하퍼는 지난 대회 때도 팀 동료인 트레이 터너 JT 리얼무토와 함께 참가를 약속했었지만 11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아쉽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대표팀의 캡틴이었던 마이크 트라웃은 다음 대회에는 반드시 함께하자며 훗날을 기약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트라웃의 승선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엇갈린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퍼는 올해 1월 인터뷰에서도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참가가 성사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때가 되면 나를 뽑아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꿈꾸고 있다. 가슴에 USA 마크를 달고 조국을 대표해 뛰고 싶다라고 말하며 국가대항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WBC도 훌륭한 대회지만 올림픽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언급을 통해 올림픽 출전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퍼가 미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것은 지난 2009년 청소년 대표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퍼의 합류로 완성된 미국 대표팀의 예상 타수는 정말 화려합니다. 1번 카일 슈와버, 2번 에런 저지, 3번 칼롤리 4번 브라이스 하퍼, 5번 바비 위트 주니어, 6번 코빈 캐롤, 7번 거너 핸더슨, 8번 브라이스 투랑 9번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PCA로 이어지는 라인업입니다. 일각에서는 좌타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워낙 압도적인 전력인 만큼 그 정도 핸디캡은 안고 뛰어야 대회가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난 대회 미국 타선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키 베츠, 마이크, 트라웃, 폴 골드슈미트가 상위 타선을 맡았고 놀란 아레나도 카일 슈와버 트레이 터너가 중심 타선을 그리고 리얼무토 세드릭, 멀린스 팀 앤더슨이 하위 타선을 책임졌습니다. 한국 대표팀과의 엄청난 몸값 차이로 큰 화제를 모았던 2006년 1회 대회 라인업도 기억나실 겁니다. 버넌 웰스, 데릭 지터, 켄 그리피 주니어, 알렉스 로드리게스, 치퍼 존스, 제이슨 베리텍, 마크 테세이라, 맷 홀러데이, 체이스 어틀리 순으로 이어지는 전설적인 타선이었습니다. 이중 지터 그리피 존스는 이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2차 투표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한 어틀리와 약물 이슈가 아니었다면 입성이 확실했을 에이로드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명예의 전당 헌액자 5명이 포진한 역사적인 타선이었습니다. 다시 이번 대회 분석으로 돌아와서 상위 타선을 구성하는 슈와버, 저지롤리 세 선수의 파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각각 60홈런, 56홈런, 53홈런을 기록한 거포들로 올해 메이저리그 홈런 순위 1, 2, 4위에 해당합니다. 이 3명의 홈런 합계만 무려 169개에 달하는데 이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포함한 메이저리그 11개 팀의 팀 전체 홈런 수보다도 많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특히 슈와버는 좌완 투수를 상대로 23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단일 시즌 좌타자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에런 저지 역시 좌완 상대 OPS 1.225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으며 좌우 타석에서 서로 다른 방망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위치 히터, 칼롤리는 우타석 OPS 1.31, 좌타석 0.909를 기록해 오히려 좌완을 상대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라이스 하퍼의 경우 올 시즌 OPS 0.844를 기록하며 앞선 8년 평균인 0.92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목 부상에서 복귀한 후 점차 기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하퍼는 단기전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온 빅게임 플레이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비 위트 주니어는 타격왕을 차지했던 작년보다는 공격 지표가 다소 하락했지만 데뷔 시즌부터 4년 연속으로 20홈런, 30도루를 달성한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위트는 지난 대회에서 미국 대표팀의 최연소 선수였으나 당시에는 트레이 터너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며 주로 대주자나 대수비 요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수비 지표인 OAA 평균 대비 아웃 기여도에서 PCA와 함께 포지션 통합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3년간 기록한 OAA 합계가 플러스 53에 달할 정도로 수비력이 검증된 선수입니다. 위트가 2루타 부문 전체 1위라면 3루타 부문 전체 1위는 코빈 캐롤이 차지했습니다. 캐롤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구단 역사상 최초로 30홈런,
30도루 클럽에 가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는 PCA 캐롤 후안, 소토 호세 라미레즈, 훌리오 로드리게스, 프란시스코 린도어, 제즈 치즘 주니어 등 총 7명의 30-30 달성자가 탄생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2명, 도미니카 공화국이 3명을 배출했고 린도어는 푸에르토리코, 치즘은 바하마 국적입니다. 거너 핸더슨의 경우 작년 전반기에만 28홈런을 몰아치며 에이로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유격수 50홈런 시즌을 달성하나 싶었으나 후반기에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37홈런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부상 여파로 시즌 출발부터 꼬이면서 17홈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타선의 좌우 균형이나 수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알렉스 브래그먼이나 맷 체프먼이 3루수로서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더슨이 일찌감치 참가 의사를 밝혔고 유격수 자리는 위트에게 내주면서 3루를 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앞선 두 번의 대회에서 미국 팀의 주전 3루수는 놀란 아레나도였습니다. 핸더슨은 유격수 수비가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닌데다가 3루수로서는 통산 출장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브라이스 투랑은 수비를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작년에 플래티넘 글러브를 수상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놀라웠던 결과였습니다. 올해는 트레이 터너 등 경쟁자들에게 밀려 골드글러브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공격력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올해 도루는 24개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50개를 기록했을 만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 위트, 캐롤, PCA와 함께 팀 스피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다만 투랑은 포스트 시즌에서 부진했고 특히 NLCS 1차전에서는 블레이크 트라이넨의 몸쪽 공을 피한 것이 결과적으로 팀이 스캐페를 당하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견수를 맡게 될 PCA는 31홈런과 35도루 그리고 95타점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29개의 볼넷에 비해 155개의 삼진을 당한 점은 약점으로 꼽히지만 수비 능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미국 국가대표 자격이 있는 선수입니다. 저는 이번 미국 대표팀이 막강한 화력도 화력이지만 수비력 또한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올해의 플래티넘 글러브 수상자 3명과 미래의 수상 유력 후보들이 센터라인을 꽉 잡고 있고 나머지 포지션의 선수들도 모두 정상급 수비력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다시 보기 힘들 정도의 철벽 수비를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 조 편성을 살펴보면 미국은 멕시코, 이탈리아, 영국, 브라질과 함께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진운이 아주 유리한 미국은 본선 1라운드와 8강전을 휴스턴의 다이킨 파크구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치르고 4강과 결승전은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갖게 됩니다. 다른 조의 구성을 보면 A조는 푸에르토리코, 쿠바, 캐나다, 파나마, 콜롬비아가 속해 있고 대한민국이 포함된 C조는 일본, 대만, 호주, 체코가 경쟁합니다. D조는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니카라과가 포진해 있으며 각 조의 1, 2위가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전력을 분석해 볼 때 A조의 푸에르토리코와 쿠바, B조의 미국과 멕시코, D조의 베네수엘라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무난한 진출이 예상됩니다. C조의 경우 일본의 조 1위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남은 한 장의 8강 티켓을 두고 한국, 대만, 호주가 치열한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메이저리그 이적 시장 소식입니다. 카일 슈와버 영입 경쟁에서 4년 1억 2천만 달러를 제시했다가 고배를 마셨던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대안으로 라이언 오헌을 영입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년 2,900만 달러로 슈와버를 놓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영입으로 해석됩니다. 놀랍게도 이번 계약은 피츠버그 구단 역사상 FA 타자에게 안겨준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투수까지 포함한 구단 역대 최고액 계약이 프란시스코 리리아노에게 주었던 3년 3,90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피츠버그의 재정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A 시장에서 단 한 번도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 본 적이 없는 짠물 구단은 총 9개 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템파베이 애플린 3년 4천만 달러, 클리블랜드 엔카나시온 3년 6천만 달러, 캔자스 시티 알렉스 고든 4년 7,200만 달러, 화이트 sak스 베닌텐디 5년 7,500만 달러가 있습니다. 또한 오클랜드 세베리노 3년 6,700만 달러, 애틀랜타 BJ 업튼 5년 7,525만 달러, 미러키 로렌조 케인 5년 8천만 달러, 신시내티 무스타커스 4년 6,400만 달러, 그리고 피츠버그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6개 팀이 중부지구 팀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피츠버그가 1년 단기 계약이 아닌 단연 계약으로 외부 FA 선수를 영입한 것은 이반 노바 이후 무려 9년 만의 일입니다. 오헌은 캔자스시티 시절 5시즌 동안 OPS 0.683에 그치며 평범한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볼티모어로 이적하여 타격 메커니즘을 조정한 후 지난 3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좌타자임에도 불구하고 17개의 홈런 중 14개를 우완 투수 상대로 때려냈는데 재미있는 점은 OPS는 우완보다 좌완 상대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균형 잡힌 타격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헌은 1루 수비 능력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템파베이에서 브랜든 라우를 데려온 피츠버그는 이로써 타선의 짜임새가 한층 좋아졌습니다. 예상 라인업은 1, 3번에 호르위츠 라우 레이놀즈가 포진하고 4, 6번 중심 타선에는 오헌 닉 곤잘레스 오닐 크루즈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 타선인 7, 9번은 트리올로 맹검, 조이 바트가 맡게 되며 보스턴에서 영입한 저스틴 가르시아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 화이트삭스 소식입니다. 앤서니 케이에 이어 무라카미 무네타카와 계약하며 화제를 모은 화이트삭스는 좌완 준 뉴컴을 1년 450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뉴컴은 애틀랜타 시절 팀 내 유망주 순위 21위까지 올랐던 기대주였으나 이후 전임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스턴에서 방출된 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전문 불펜 투수로 변신해 36경기 평균 자책점 1.75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평균 구속 93마일을 던지는 좌완 불펜 요원인 뉴컴은 선발 투수 출신답게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며 특히 경쟁력 있는 슬러브를 주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화이트삭스는 뉴컴에게 선발로 뛸 기회부터 먼저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클레이튼 커쇼가 셋째 아이를 얻어 다둥이 아빠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커쇼는 육아로 인해 많이 바빠질 것 같다며 당분간은 야구와 관련된 활동은 잠시 미뤄두어야 할 것 같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